Hi there, welcome to Grammar Points. Today's topic is quasi-predicates or 유사보 in Korean. 유사보라는 용어는 참으로 논란이 되는 문법 용어입니다. 유사보가 혼돈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유사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문장이 완결된 이후에 명사나 형용사가 뒤를 따라오는 것으로 이 명사나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사보어는 그 기원이 분사 구문에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과 비슷하게 문장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해석상 분사 구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므로 분사 구문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유사보어라는 문법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보어와 분사 구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유사보어를 바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유사보어를 살펴봅니다. 유사보어는 누가 담당하는가? 유사보어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와 형용사가 담당합니다. He died rich as a rich요. 그 다음에 they married young a young. 이것처럼 he returned home bankrupt. Tom was born deaf.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He died a millionaire. 혹은 he lived a millionaire and died a beggar. 살아있을 때는 백만장자였지만 죽을 때는 거지가 됐다. 뭐 이런 말이겠죠. They parted friends and returned enemies. 헤어질 때는 친구였는데 다시 만날 땐 원수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유사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분사도 유사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satisfied 또는 crippled, pleased, exhausted, excited 이런 분사가 유사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에서 보이는 satisfied, pleased, excited 이런 모든 예들이 다 비교급이 가능한 완전한 형용사입니다. 이러한 분사 모양의 형용사를 분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building, meaning, painting 등이 동명사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복수형이 가능해지면서 완전한 명사가 되듯이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tired, satisfied, pleased, exhausted, depressed 이와 같은 것은 분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비교급을 가지게 되면서 완전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형태는 분사가 아니라 분사의 모습을 한 형용사, 즉 분사 형용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분사 형용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의 이전 포스팅 분사에 관한 이야기를 참고 바랍니다. 위에 링크를 따라가면은 알 수 있으며 또 이 비디오의 뒷부분에 연결시켜 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보어는 이름 그대로 보어가 아니라 보어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보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어를 보충하는 면에서는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보어가 아니므로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he died가 일형식인데 millionaire를 붙여도 여전히 형식이 같습니다. He left town이 삼형식인데 he left town empty-handed 이걸 붙여도 여전히 삼형식, 즉 유사보어는 문장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보어가 주로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유사보어를 동반하는 주어 어떤 게 있느냐? be born, live, marry, retire, die, meet, part, go, leave, come, return, enter, sit, stand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괄호 안에 3어로 써놓은 것은 3형식 문장을 만드는 타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형식 동사입니다. 물론 이러한 동사 이외에도 드물게 다른 동사가 쓰여서 the machine operated normal 뭐 이런 예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됩니다. The machine operated normally를 써야 할 자리에 normal이 부사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한 실제로 이러한 예는 거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위에 정리해둔 이런 네 종류의 동사를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네 종류를 둘로 묶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결혼하고 은퇴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 일생에 일어난 일이네요. 두 번째는 가고 떠나고 오고 돌아오고 들어가고 서고 앉고 이런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유사보어와 분사구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사보어는 명사와 형용사, 이 형용사는 분사 형용사가 포함되고요. 이러한 형태가 쓰인다. 즉 일반 분사형은 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 유사보어와 함께 쓰이는 주절이 동사가 제한적이다. 기억하십니까? be born, live, marry, retire, meet, part, die 이런 형태 go, live, come, return, enter, sit, stand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유사보어의 탄생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본디는 분사구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일 먼저 He died when he was young 이런 문장에서 He was young이 주어가 같으니까 빼고 이건 생략하고 이것이 being이 돼서 being young이 됐다가 being이 생략되면서 He died young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문법이고요. 오늘날의 문법에서는 형용사나 명사가 단독으로 남는 경우에는 being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사보어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사실상 그 의미도 살짝 변해서 본디 분사구문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의 he died young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젊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 죽었다. 이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e died when he was young 이거 하고요. He was young when he died 이 둘을 비교해보면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뒤바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의 경우는 주절이 he died 2의 경우는 주절이 he was young 주어의 상태죠. 이런 걸 나타냅니다. 즉 유사보어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주어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라는 when과 관계에 있어서 when의 주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He died a millionaire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죽었을 때 when he died 죽었을 때 he was a millionaire 백만장자였다 이런 의미고요. They met friends and parted enemies 이 만났을 때는 친구 헤어질 때는 적이었다 이런 의미로 요 뒤에서 보는 것처럼 when they met, when they parted 이렇게 종속절의 의미를 이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보는 것처럼 기원은 분사구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유사보어는 오늘날 분사구문과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분사구문과는 또 다른 통사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분사구문의 경우와 유사보어의 경우는 주절과 종속절이 뒤바뀐 듯한 이미지를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He died young 이란 말이 만약에 분사의 의미라면 주절이 he died 그 다음에 유사보어라면 주절이 he was young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오늘날은 유사보어의 의미 즉 이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형태는 뚜렷이 구별되지 않지만 오늘날 분사구문에서는 형용사나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보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살펴봅니다. He came home proud of his son. 이 문장을 보면서 proud라는 형용사가 있지만 뒤에 후의 수식구가 있으니까 이땐 being이 생략될 수 있는 분사구문의 조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사가 came 이것이 어느 정도 동사가 come이고 형용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사보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는 아들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을 때에 집으로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었다 이런 의미로 유사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He came home exhausted from studying 여기서도 동사가 come이라는 사실 그리고 exhausted라는 분사 형용사가 쓰여졌다는 사실이 유사보어일 것으로 설명을 해주며 반은 힌트가 됐죠. 그 의미가 뭐냐? 공부에 지친 상태로 집으로 왔다. 그랬으니까 지친 상태로 그가 집으로 올 때는 공부에 지쳐 있었다라는 유사보어의 의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e slept sitting on the bench. 이걸 보면은 유사보어인가 분사구문인가 sitting 이하가 먼저는 주절의 동사 sleep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유사보어를 주로 택하는 주절의 동사가 아니고요. 두 번째 sitting 이것이 분사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일반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형식만 보아도 유사보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 slept while sitting on the bench.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좀 이상합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건 마치 목류병 환자가 잠을 자면서 벤치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유사보어의 설명이 너무나 어색하고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He stood still, not knowing what to say. 여기서 knowing 이란 말이 일반 분사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유사보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고 비록 stand란 말이 유사보어를 택할 수는 있지만 이 D가 맞지 않으며 의미적으로 볼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가 가만히 있을 때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의미는 안 어울리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이게 주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분사구문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절의 동사가 무엇인가, 유사보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형태인가, 의미는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사보호와 분사구문을 잘 구별해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요약해서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명사와 형용사만이 유사보호가 된다. 그리고 분사 형용사는 형용사로서 형용사에 포함된다. 이 말의 뒷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반 분사는, 즉 비교급을 쓸 수 없는 일반 분사는 유사보호 구문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satisfied 같은 경우는 유사보호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finishing 이런 일반 분사는 유사보호를 만들지 못하고 분사 구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사보호를 만드는 그런 구문을 보면 주절의 동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be born, live, marry, retire, die, meet, part 이런 형태 아니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go, live, come, return, enter, sit, stand 뭐 여기 쓰진 않았지만 walk 같은 형태도 당연히 유사보호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보호 자체적인 특징, 명사와 형용사이다. 유사보호가 나타나는 구문의 동사, 이것이 제한적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으며 거기에 두 가지 경우를 더 얘기했습니다. 책에서는 일형식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he left town full of hope, 희망이 가득해서 he entered the room exhausted 이렇게 삼형식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삼형식의 경우라고 말을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enter, leave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임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사보호는 분사 구문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He came home 이 일형식이고 이 뒤에 rich and famous가 붙어도 여전히 일형식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라면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겠지만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역할은 보호인데 준보호다 또는 유사보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사보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기를 바랍니다. Hope you like this video clip. Don't forget to subscribe for future notification. Thank you very much. Have a great day.